이 동화는 엄마를 찾으러 대서양을 걷는 이탈리아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아르헨티나로 식모살이를 떠났던 것이죠. 그렇듯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반까지 천국에 가장 가까운 나라로 불리던 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미 원조 포퓰리스트 페론이 집권하면서 골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웃나라 지도자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국민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십시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준 것 같아도 더 주십시오. 이제 페론의 손자 세대 젊은이들은 미국 유럽으로의 탈출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는 처지가 됐습니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집권하자마자 내각의 첫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는 1년 만에 최저임금을 40% 넘게 올리고 연금을 퇴직 전 임금의 80%까지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해서 그들의 부도 위기에 몰린 나라를 떠안은 건 아들 파판드레우 총리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포퓰리즘의 유산과 싸우며 연금 30% 삭감을 비롯한 개혁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민과 노조의 반발에 밀려 2년 만에 물러나야만 했죠. 그렇듯 나라가 망하는 벼랑 끝에서도 누리던 복지를 줄이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중에 선진국에서도 대표적인 난제가 연금 개혁입니다. 아들, 손자 시대의 파탄이 훤히 보이는데도 웬만한 용기가 아니면 밀어붙이기 어렵죠. 프랑스가 지금 그 기로에 섰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밀어붙여 우리 아이들에게 공정하고 견고한 사회 시스템을 물려주겠다고 나섰습니다. 1년 더 일하고 2년 더 늦게 받는 게 개혁의 골자입니다. 하지만 당장 주요 노조들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열의 7번 반대입니다. 마크롱은 5년 전 이미 연금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가 총파업과 격렬한 시위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그래도 굴복하지 않고 연금 재정이 한 해 13조 원씩 적자가 나기 시작한 올해 다시 나섰습니다.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하는 험난한 길이지만 그게 바로 국가 지도자의 존재 이유라는 걸 마크롱은 알고 있는 겁니다. 연금 개혁은 프랑스보다 우리가 더 절실하고 시급합니다. 내는 보험료는 적고 반면 저출산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악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복지부의 개혁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냥 있을 순 없었던지 사지선다 개혁안을 국회에 떠넘기고 결국 그것도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념과 정치 지형을 떠나 연금 개혁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곳간이 비어가는데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대국민 기만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 이 달콤한 속삭임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아르헨티나나 그리스의 길로 인도할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도 피하지 않겠다며 연금을 비롯한 3대 개혁을 공언했습니다. 어려운 길이 될 겁니다. 저는 그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 될지언정 지옥으로 가는 길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1월 12일 앵커의 시선은 어디로 갈 것인가?